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장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다소 아쉬웠던 하루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 공개 일정을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은 모습들 나타냈는데요. 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보합권에서 엇갈린 흐름을 좀 보였지만요. 반면 다우 증시는 유통업체들이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다우 증시는 플러스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기관이 팔자세를 보이면서 여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우리 시장 좀 하락폭이 깊게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우리 시장 잠시 쉬어가는 거겠죠. 하락의 시작은 아니길 바라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장자방 전문가님 모셨으니까요.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분석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하고 안전하게 매일매일 또 수익을 챙겨 가질 수 있는 비법까지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한 시간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하시면서 붉은 수익 가득한 시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 정확하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장자방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생방송 중에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먼저 현물시장, 즉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장의 현 상황을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시장 전략 챙겨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에서 유망한 섹터 종목들까지 챙겨보도록 할 텐데 자, 특히 오늘 코스피 상승률 1위죠. 고려아연과 함께 최근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 중인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우리가 수익 비법까지도 여러분들께 또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한 시간 장자방 전문가님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네, 먼저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제가 맨날 서서 하다가 오늘은 저도 좀 한번 앉아서 해보자 했습니다. 혼자 서 있으니까 다리 아프더라고요. 효미 씨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앉아보자 했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제가 오늘 앉아서 노트북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은 제가 다양한 섹터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 섹터별로 전체 시장을 스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그중에 어디가 싸고 사도 되고 어디는 무너지고 있으니까 팔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차트를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래서 차트에 뭐 주봉, 월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종목을 찾아 나가는지 타점을 보는지 힌트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방송 안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온라인 강의를 해요. 아마 다음 주 주말에 하고 다다음 주에 하고 이렇게 아마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여기 생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주로 생방송에서는 언제쯤 샀다가 얼마만큼 들고 있다가 언제쯤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위주로 그냥 결과치에 관한 얘기만 툭툭툭 던지듯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생방송이라서. 그런데 이걸 실제 우리가 올라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사실 온라인에서 제가 좀 편안하게 한 2시간 이렇게 설명하는 강의일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차트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살필게요.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지수의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우리가 논하는 것이 레버리지인데 제가 여기 14,000원 아래서는 사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매수 단가가 13,900원, 13,800원이었어요. 이때 제가 드렸던 목표가는 일단 15,500원에서 16,000원 이 자리까지는 무조건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럼 바닥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오는 자리가 약 15% 정도 수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장이 별로 안 좋은데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전체를 사는 거잖아요. 전체를 샀는데 그 수익이 15% 정도라면 꽤 괜찮은 수익인 거고요. 이 종목 저 종목 고를 거 할 줄 모른다면 이게 제일 좋은 수익인데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얘가 오늘 어제죠. 최고가가 16,700원이래요. 보시면 16,700원. 그래서 바닥에서 약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6월 23일 날로 기억하는데요. 6월 23일 날 제가 출연하면서 시장 바닥이니까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부지런히 사자라고 이야기할 때 매수하신 분이라면 약 20% 정도의 수익을 못 내신 분이면 사실 좀 이렇게 손들고 벌을 서셔야 될 상황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교육생분들께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좀 방송이라 점잖게 얘기를 하는 거지. 교육생분들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안 하면 저 책상 모서리에 머리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맨날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대놓고 돈 벌라고 알려주고 대놓고 올라가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런 차트에 대한 인지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 사도 되느냐라고 묻는 분이 꼭 있거든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이제 갔다가 조정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차라리 인버스를 샀으면 샀지 지금은 사면 안 돼요. 네, 지금 사면 안 됩니다. 다시 떨어질 텐데 그래서 저는 9월 초 중순에 또 한 번 장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올라올 때 저는 주식을 차익 실현하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걸 통해서 인버스하고 좀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 섹터를 이제 어제 오늘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조금 사기 시작했는데 하락에 베팅하는 거예요. 인버스는 하락에 대한 베팅이기 때문에 그래서 9월 중에 장이 확 빠질 때 팔아버리고 그거 현금화 시켜서 주식을 몇 개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좀 떨어지면은 좀 싸게 사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러분 레버리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 차트에는 여러분 이평선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일목균형이 있나요? 없습니다.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캔들밖에 없습니다. 자, 원래 이 캔들 차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보통 만들어진 차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분 봉이면 캔들 하나가 5분의 주가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고 10분 봉이면 캔들 하나당 10분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지나간 차트, 과거 지나온 얘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차트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는 갈 길을 말해줘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학습을 안 해봐서 그래요. 자, 제가 오늘 잠깐 여러분께 힌트 하나 드려볼까요? 지금 이게 일봉입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가 날짜가 언제냐면 6월 22일 봉입니다. 제가 23일 날 와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때 요 봉만 생각해 보세요. 장이 이렇게 올라갔다 반등했다 떨어졌다 반등했다 떨어졌다 반등했다 계속 빠지고 있는 차트에 장대 음봉을 친 날이에요. 그럼 제가 이날 자, 장 이제 반등할 건데 6월 말에서 7월 정도에 사서 올라갈 거야. 그래서 8월 정도는 일단 올라가는 게 확실하고 9월까지 10월까지 연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럼 이때만 해도 저는 미친놈 아닙니까? 그죠? 떨어지고 있는 자리에서 제가 자꾸 올라갈 거라고 얘기할 때 에이씨 뭐 증권방송 나와서 하는 놈들 다 똑같이 올라간다고 얘기하지. 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하락이라서 인버스 사가지고 들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인버스 다 팔았다 이제 상방을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던 자리인데 지금 보시면 아깝죠. 그죠? 여기 볼 때 어디에도 상방을 논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캔들 하나씩 볼게요. 자, 하나씩 바꾸겠습니다. 자, 추가 음봉이 나옵니다. 6월 23일 날 제가 강의한 날 14,000원 찍었고요. 자, 그 다음 봉 보겠습니다. 자, 양봉이 서네요. 그래서 14,740원까지 양봉이 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점에서 내려가는 와중에 중간중간 양봉들이 서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려가는 와중에 양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봉이 나왔다고 무조건 올라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파동의 길이를 체크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제가 뭐 방송에 그것까지 가르쳐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이것은 제 영업 비밀이니까요. 그래서 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부터 좀 삐뚤빼뚤하네요. 요 정도 요 박스 폭이 있죠. 그럼 얘가 이 저점대를 반등하고 올라왔다가 반등했다가 저점대를 이탈하는 순간부터 얼마간 빠지게 되냐면 이 박스 하단 정도를 빠지게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자, 그럼 얘는 어떤 흐름이냐면 앞에서부터 생각하면 자, 여기가 1번 구간이라면 여기가 2번 구간이고요. 여기가 3번 구간이에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저는 선물 옵션이 주력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필명을 장자방, 그러니까 본명 아니에요. 이름을 장자방으로 아시는 것 같은데 이름은 아닙니다. 예. 옛날에 한 고조 때 유방이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를 세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에는 제갈공명이라는 책사가 있죠. 전략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고조 때 유방의 책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장량이라고 합니다. 장량. 예, 그래서 한국말로 장자방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필명을 그렇게 정했던 거고 벌써 그게 쓴 지가 10년이 넘었네요. 어쨌든 여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자방의 3단 논법 매매라고 제 매매 방식을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시세 출발점에서 파동 전체 사이클을 3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3단계로. 그래서 요 윗단계에서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파동이 나오게 되면 이 세 번째 파동의 저점이 완성되는 것이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파가 하락한 이후에는 반드시 반등합니다. 이해하셨죠? 예외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예외가 있을 뿐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부터는 물리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그 파동 이후에 한번 흐름을 보실게요. 캔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캔들 양봉 나오죠? 자, 그 다음 양봉 나오죠? 자, 그럼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그죠? 14,000원부터 사자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뭐 했냐면 15,100원, 200원에서 1차 챙겨라.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면 아직 10% 조금 못 됩니다. 7, 8% 정도 수익이라서 일부 챙기고 또 내려오면 14,000원부터 또 사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보시면 13,700원까지 두 번의 음봉이 떨어집니다. 자, 좀 키워서 볼까요? 캔들 차트가 좀 여러분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잘 보시나요? 이 정도면? 예, 잘 보이시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앞전 저점을 깨느냐입니다. 자, 보실까요? 앞전 저점 13,735원입니다. 보실까요? 얘가 지금 7월 4일날 저점인데 이 저점을 요 음봉 길이가 안 깹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이렇게 TV에 와가지고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봉을 보실까요? 자, 저점과 고점을 높이네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상승 전환되는 시그널은 뭐냐면 이렇게 올라갈 때 얘는 요 앞전 고점을 넘질 못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내려올 때 이 저점은 앞전 저점을 지켰습니다.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고점이 올라가게 되면 상승 시그널은 맞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확정은 뭘로 하는 거냐면 앞전 고점을 장악하는 봉이 있느냐입니다. 몸통으로. 자, 그래서 얘는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냐면 내려올 때마다 맘 놓고 살아요. 맘 놓고. 저거 안 무너진다고. 이해하십니까? 이게 차트를 보는 기본이에요. 이걸 지난 차트라고 폄하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차트를 볼 줄 모르는 것뿐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오니까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얘가 저점을 깨나요? 안 깨나요? 안 깨네요. 자, 잘 보세요. 그럼 우리가 매집 기회가 언제냐면 여기 저점 자리를 지키고 올라갈 때 반등할 때 앞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 눌릴 때 이 저점 자리를 지켰고 올라갈 때 고점을 넘기면서 나 이제 갈 거야. 여러분 혹시 그 강아지가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전봇대 같은데 요즘 전봇대 잘 없죠. 뭐 나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가다가 다리 하나 이렇게 들고서 쉬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저희 아파트를 산책하다가 주말에 아주 귀여운 강아지를 봤는데 아마 저기 포메였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막 발발거리고 가다가 이렇게 오른쪽 발을 들고 쉬를 해요. 그러더니 얘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터네. 그리고 왼쪽 발을 들고 또 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두 번 쉬하는 애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야, 저는 웃긴다 그러면서 웃었던 거 기억이 있는데 자, 이걸 제가 뭐라고 얘기하자면 이따 봐요 패턴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올라와서 강아지가 쉬하듯이 그래 놓고 나서 다시 내려올 때 어디가 지켜지면 완성이냐면 앞전 저점을 깨지 않은 완성이에요. 그래서 14,000원에서 13,800원 사이에 집중적으로 사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사지 못했다면 핑계인 거예요. 왜? 계속 기회를 주니까. 눌렀다 오르고 눌렀다 오르고 눌렀다 오르고. 자, 그럼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양봉 음봉을 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보이실까요? 오케이? 예,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어떤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냐면 추세가 무너졌냐고 물으면 그렇진 않아요. 저는 얼마를 생각하냐면 16,000원짜리가 깨지게 되면 레버리지 전량 차익 실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레버리지를 70% 차익 실현을 이미 한 상태고 30%만 가지고 있고 좀 더 갈 거냐. 만약에 간다면 어디까지 볼 거냐라고 본다면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서 한 18,000원에서 18,500원이 최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16,000원이 깨진다면 시장이 조정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일부 갖고 있는 불 중에 저는 7, 80%는 팔아먹은 상태니까 뭐 얼마 없잖아요. 막 1억을 샀다면 한 2, 3천만 원어치만 갖고 있고 7, 8천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많이 갖고 있으니까 떨어지면 또 사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직 9월이 되기 전까지는 눌리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를 반복하겠지만 9월 첫 주, 둘째 주 그 사이 정도에 미국에서 금리 결정이 또 한 번 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시장에 한번 쇼크가 올 가능성이 있는데 보통 알려진 악재는 잘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어떠냐면 그 전에 뒤통수 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1, 2주 전에 먼저 액션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지금 종목들을 올라올 때마다 다 팔아먹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오케이? 제가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차트를 보는 눈을 좀 키우자라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제가 PPT로 강의하는 날들은 전체의 그림을 이렇게 스크린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좀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버스는 저는 뭐 했냐면 인버스는 이 자리에서 단타 관점에서는 조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오늘의 좀 인버스를 살짝 단타 잡아서 조금 갈라나 말라나 좀 지켜보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인버스가 제가 제일 노리고 싶은 가격은 2,500원에서 2,700원 사이 이 가격대만 오면은 저는 퍼 담을 생각이에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까지 만약에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저는 그 정도가 인버스를 잡고 상방 포지션을 모조리 다 정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 팡플러스 같은 경우도 얘가 2만 원 밑에선 열심히 사자라고 그랬거든요. 19,000원, 2만 원, 18,000원대에서 열심히 산 게 지금 올라와서 한 15%에서 20% 정도 지금 차익 실현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70% 정도 오늘 차익 실현했습니다. 예, 오늘 70% 차익 실현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S&P도 마찬가지입니다. S&P도 마찬가지로 얘는 18,500원 밑에서 열심히 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지나고 보면 저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파동을 카운팅을 못 하시게 되면 양봉, 음봉만 가지고는 못 잡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차트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느 날 하루 날 잡아보고 종목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설명드려보면 한 30분 동안 설명드리면 그 종목 하나만 가지고 파면은 한 놈만 팹니다. 한 놈만 패면은 차트 보는 눈이 좀 뜨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더 갈 거라고 보여져서 지금 70% 팔아먹고 저는 얘를 얼마에 익절할 거냐면 22,200원에 여러분 차익 실현 익절 관리하겠습니다.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 지금 차이나 H 레버리지인데요. 지금 얘는 2,500원 밑에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뭐 길면은 한 3주가량 우리가 매수를 볼 거예요. 꾸준하게 좀 매집을 하시면. 왜냐하면 종목마다 특성이 달라요. 이 차이나 관련 종목들은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시세가 보통 움직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시세가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걸 다 하고 조만간에 2, 3주 안에 꺾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저가 매집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유일하게 매수해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인도 니프티 50이에요. 사실 우리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얼마에 샀냐면 21,000원대 아래서는 땡큐다라고 받자라고 이야기해서 쭉 올라와서 여기 26,000원대에서 청산을 끝냈어요. 장대음봉 나오면서 잘 팔고 나왔다 했더니 더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먹을 수는 없죠. 끝까지는 이게 되게 엄청나게 뭐 시장을 좋게 본다면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충분하게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 가지고 30% 좀 넘게 수익 났거든요. 30 한 2, 3% 정도의 차익 실현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섹터다. 제가 인도하고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섹터는 꾸준히 여러분 집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거 언제 또 살까요? 얘는 우리가 9월 정도에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 좋은 가격이 오면 또 살 거예요. 그리고 올 연말이 됐을 때 장이 빠지면 또 살 거고요. 내년 봄에 장이 폭락할 건데 그러면 또 살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의 기회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매번 실시간 드릴 수도 없어요. 저도 제 매매해야 되고 저도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 놓으면은 관심 용기 갖고 있다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오시면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건설 섹터입니다. 제가 건설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2,600원 밑에서 샀는데 걔가 열심히 잘 갔어요. 2,600원 밑에서. 제가 뭐라 했죠? 가을이 되면서 여름이 지나가면서 건설하고 철강이 뜰 거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에서는 대표적인 게 현대건설하고 GS건설인데
만약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현대건설이 훨씬 더 탄력이 좋을 것이고 좀 물량을 많이 실어서 묵직하게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GS건설 괜찮다. 근데 만약 GS건설과 현대건설이 나 주식은 잘 모르겠고 그냥 ETF 할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보시면 얘도 지금 수익률이 20%를 넘어가네요. 보통 ETF는 10% 정도 나오면 땡큐 저는 생각하는데 20% 넘어가면 대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보시면 GS건설입니다. 묵직하게 올라오니까 많이 안 올라와요. 얘가 지금 27,000원대 샀는데 이제 32,000-33,000원 정도밖에 못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한 15%에서 20% 정도 차익이 나온 거고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현대건설 보실래요? 엄청나게 뛰는 게 눈에 확 보이시죠? 그래서 비중을 실른다면 현대건설이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차익실을 끝나신 분이 있고 일부 남겨놨었는데 일부 남긴 거 제가 오늘 전량 다 차익실을 하시라고 끝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떨어지면 조정이 좀 나왔을 때 잡아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건설주 모조리 다 정리했고요. 물론 더 갈 거예요. GS건설도 현대건설도 더 갈 겁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눌렀다 갈 타이밍인 것 같아서 눌리면 또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철강을 보실게요. 제가 섹터 중에 철강 얘기를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자, 이거는 죽어도 간다. 절대로 손해 안 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소외된 거를 보십시오. 소외된 걸.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현재 주도주, 지금 날아가는 주도주에 올라타서 돈을 버는 것이 첫 번째고요. 센 놈에 올라타는 건 주로 단타 하시는 분, 전업 투자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 그분들은 하루 종일 직업이 이것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쳐다보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해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전업 투자는 이게 직업이니까. 그리고 직장인이신 분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직장에서 잘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안 잘리면은 굉장히 게으르게 본업을 충실할 수 없는 분인 거고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사업 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단타할 생각 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안전하게 앞으로 올라갈 섹터인데 지금 많이 싸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래서 얘를 계속 누누이 저점이다 이야기했던 게 7,250원 밑에서는 모아라 했는데 보시면 되게 지루해요. 기간으로 보시면 한 1주, 2주, 한 거의 2주 반, 3주 가까이 지금 여기 매집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라올 때 수익률에서 벌써 20% 넘어갑니다. 그러면 요즘에 은행이자 얼마입니까? 1년에. 우리가 금리가 좀 떨어졌을 때는 2%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요새 보니까 저축은행들 5%대까지 나오는 것 같고 6% 특판 금리 나오는데 가보면은 뭐 100만 원 한도에서밖에 안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1년에 은행 이자에 우리가 적으면은 한 5배, 많으면 10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실래요? 돈을 은행에 가만히 놓는 이유는 뭐죠? 안전성. 근데 여러분, 이런 ETF나 대형주들은 그 은행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시는 눈이 없어서 타이밍을 못 잡을 뿐인 거지, 그런 종목들을 거래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대망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두 종목이 뭐냐면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자, 미포조선은 엄청나게 갔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포조선을 저는 언제 샀냐면 여기 캔들 3개 샀거든요. 여기 8만 원에서 밑에서 사라. 7만 9천 원, 7만 8천 원까지. 아래꼬리 하루, 아래꼬리 이틀, 아래꼬리 3일. 자, 화면에 보이시나요? 3번에 걸쳐 분할로 사면서 제가 이날, 아래꼬리 단 이날이 날짜를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날짜가 언제냐면 7월 15일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출연하죠. 그죠?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출연하니까. 금요일 날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3일간 매집 끝났다. 만약에 다음 날, 월요일 날 얘가 상방으로 틀지 못하면 우리 손절 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나실까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7월 15일 날 지금 팍스경제TV 제가 출연했던 거를 다시 돌려보십시오. 오케이? 7월 15일 날 돌려보시게 되면 지금 샀다. 근데 많이 샀다. 떨린다. 잘못하면 손절이다 라고 얘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몇 퍼센트? 7.1%. 7.17%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물량 많이 실었거든요. 그래서 아싸 하면서 하나도 안 팔고 그냥 버텼어요. 팔지 말라고 버티자 하면서 직전 고점이 얼마였냐면 얘가 92,7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92,000원대 근접하면서 물량을 반절 팔게요. 혹은 30% 팔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 봉도 당일날 5.78% 상승했거든요. 화면에 보이시나요? 예, 요 양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앞전 고점을 돌파되는 순간 우리는 물량을 더 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풀베팅에 가깝게 비중을 거의 풀로 남은 현금 모조리 다 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끌고 갔는데, 이때 제가 드렸던 목표가가 얼마였냐면 11만 6천 원에서 12만 원 정도를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목표가 산정 근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 박스권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직전 고점을 넘게 되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이 박스의 사이즈가 12만 원 살짝 못 미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고점 보시면 얼마냐면 8월 17일 오늘 11만 2천 원 거의 다 와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포조선은 지금 저는 한 3, 40% 정도 비중 가지고 있어요. 6, 70% 차익 실현 끝났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뭐 할 거냐면 10만 원 깨지면 다 던질 거예요. 어차피 수익권이기 때문에 30% 이상 수익권이라서 거의 35, 40%까지 수익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10만 원 깨지면 다 던지겠다는 생각으로 하루 이틀 더 볼 생각입니다. 내일과 모레 정도 지켜보고 목표가 찍든가 넘든가 확인하면서 더 잡을 거냐 다 팔 거냐 결정할 생각이고요. 가다가 밀리게 되면 차익 실현 할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미포조선을 볼 때 뭘 강조드렸냐면 자, 주봉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지난번에 퀴즈 냈던 종목이 이 종목이었죠. 주봉의 추세가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이렇게 요 흐름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앞전 고점이 여기 97,200원인데 얘를 넘어가는 파동이 나온다면 얘는 사이클이 얼마큼 움직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밑에 저점이 얼마냐면 지난번에 제가 종목의 흥망성쇠 때 설명드렸어요. 62,100원입니다. 그리고 앞에 고점은 얼마냐면 97,1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대충 계산 산수해 볼게요. 97,000원에서 빼기 62,000원 하면은 35,000원인가요? 예. 문과 출신은 산수가 약합니다. 대충 그냥 35,000원 정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97,000원에다가 35,000원을 더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2만 원 조금 넘어가는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선정한 목표가가 대략 그쯤 됩니다. 12만 원 언저리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주식이요. 이 파동을 제가 뭐 쉽게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쉽다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밥만 먹고 차트만 보면요. 그 정도는 해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밥 굶습니다. 제가 어디 이렇게 굶은 얼굴로 보이십니까? 잘 먹고 다니는 얼굴로 보이죠? 예. 그래서 얘가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아까 우리 효미 아나운서께서 설명하면서 아침에 막 흥분하면서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오늘 제일 많이 상승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현대미포조선하고 고려아연이라고 막 입에 거품 물면서 막 좋아했어요. 왜? 들고 있으니까. 그죠? 주주니까 기분이 당연히 좋죠. 돈 버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에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좀 재수없죠. 당연하다는 얘기가. 근데 보면 격하게 공감하죠. 그래 알았어. 재수없게 생각하는 걸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7만, 8만 원 밑에서 우리가 샀을 때 저점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제가 드리는 건 우리 여기밖에 들어갈 자리 없다. 왜냐하면 얘를 계속 떨어질 때마다 8만 원 밑에서 공략해서 여기 단타치고 공략해서 단타치고 여기 밑에서 7만 5천 원 밑에 공략해서 단타치고 이거를 저희가 1년 넘게 해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식을 볼 때 탑다운 방식이냐 바텀업 방식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탑다운 시청자 여러분 뭘 말하냐면 일단 시장이 좋아 나빠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큰 그림을 먼저 잡아요. 그래서 괜찮아 시장 올라갈 거야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뭐 할 거니 뭐 조선할 거야 철강할 거야 반도체 할 거야 2차 전지 할 거야 섹터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섹터 중에 앞으로 괜찮은 섹터를 찾아. 그러면 그 섹터에서 제일 괜찮은 종목 그걸 그 1등주부터 꼴등주까지 쫙 찾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앞으로 상승 탄력이 괜찮거나 아직 덜 오른 것들을 찾아내.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타이밍에 좋은 것들 맞는 걸 찾습니다. 이게 탑다운이에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저는 뭐 문과 출신이니까 그 연역법이다 귀납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연역이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학교 때 배우셨던 거. 먼저 두 갈씩이죠. 앞에서 딱 결론. 뭐뭐는 뭐뭐다.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그러면서 막 근거를 달아. 그러면 뭐뭐는 뭐뭐다라는 대전제가 있고 그 밑에 이러이러한 근거들을 달립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결론을 낸 상태. 난 이거 살 거야. 결론 내고 이 원인들을 찾는 거죠. 이해되셔요? 근데 반대로 바텀업 방식은 뭐냐면 보통 이과생들이 많이 하는 실험실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을 뭐 이거랑 이거랑 섞어보고 이게 백신이 되는구나. 이거랑 이거랑 섞으니까 뭐 어떤 광물질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증명 이렇게 올려서 탑을 쌓아서 그러므로 A는 B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오른쪽 방향을 하시면 위험해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2,400여 개 종목이 있는데 우리 그거 언제 다 봅니까? 그래서 저는 한 200개만 가지고 계속 놀아요. 지금 17년째 그러고 놀고 있거든요. 200개 종목, 제가 골라놓은 200개 외에는 종목을 아예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종목을 잘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각 업종별 대표 종목들과 그다음에 제가 싫어하는 섹터는 다 버려요.
싫어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요동치고 대응하기 힘들게 하는 섹터 다 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지금 17년째 주식법을 먹고 사는데 처음에 할 때 그렇게 종목들을 2천 몇백 개를 다 본 거예요. 그중에서 뭐 이를테면 몇 개만 걸러내도 돼요. 적자인 회사 걸러, 감자인 회사 걸러, 향후에 3년간 성장하지 못했던 회사 걸러. 그러면 여러분 몇 개쯤밖에 안 남냐면 한 4, 500개밖에 안 남아요. 이해하세요? 적자라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죠. 그죠? 감자 밥 먹듯이 하는 회사는 감자를 쪄먹는 건 맛있는데 주식이 감자 되는 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몇 개만 걸러도 그리고 시총이 거래대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것들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작은 것들은 작전 세력들이 작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걸러. 그럼 몇 개 안 남아요. 저는 그렇게 찾으니까 종목으로 치면은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ETF도 한 4, 500개 되거든요. 종류가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그것들 중에서 제가 거래하는 ETF는 한 2, 30개밖에 안 돼요. 골라놓고 압축해서 한 200여 개만 가지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만 하시면 돈 잃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패턴을 분석해서 밑에서 싸게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익을 낸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오늘 저는 다 전량청산 사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려아연을 얼마에 샀냐면 45만 원, 46만 원에 사라고 얘기 드렸는데 약 일주일 정도 살 기회를 줬거든요. 바닥에서. 보이시나요? 45, 46만. 일주일 정도의 매수 기회를 주고 나서부터 쳐다보지 말라고. 얘는 연금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수적으로 10%만 가도 땡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50만 원 넘어가면 10%잖아요. 그죠? 45, 6만 원이니까 50만 원, 51만 원 그러면 10%는 이미 났고 그래서 단단할 사람인데 너무 장대 양봉이 나오길래 굳이 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있어 보자라고 드렸는데 저걸 팔고 싶어서 안달복달 하시는 분들이 단톡방에 많으시더라고요. 저한테 팔아요, 말아요, 더 사요, 말아요 막 계속 물어보길래 저는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제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 방송 보신다면은 저는 제가 싸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물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한번 사인 드리잖아요. 근데 본인이 놓쳤든 안 샀든 망설였든 뭐 그냥 간 보다가 뭐 조금밖에 못 샀든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얘기를 안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간 매주 기준 저는 그걸 기준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야 될 때 정확하게 사시고 그때 못 샀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 손가락 빠십시오. 왜냐하면 추격해서 운 좋아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가다가 밀렸는데 우리는 수익권이라서 이만큼 밀리면 아예 약수익에 정리하자 할 수 있는데 추격한 사람은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단톡방에 저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단톡방에는 종목을 매수하는 기회가 한 달 가야 한두 번이에요. 하락장에는 한 달 가야 뭐 한두 번, 뭐 한 2개월에 한 두세 번밖에 없는 것 같고요.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제가 종목을 매수하는 거는 한 달 가야 두세 번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종목 매수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언급드리고 뭐 일주일간 사자, 2주일간 분할 매수하자라고 이야기하면은 굳이 물을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파동들을 계산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사는 건 물리지 않겠다라고 계산하고 한 방에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로 사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오늘 한 방에 비중 50% 채워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가끔 1년에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보시면 되게 여유롭게 얘기하잖아요. 별로 급한 거 없지 않습니까? 뭐 종목 준다고 막 잘난 척하는 것도 없고 뭐 종목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게 아예 없어요. 그죠? 전부 다 까고 얘기하고 종목 가지고 치사하게 원래 먹을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제일 치사한 거예요. 그죠? 같이 나눠 먹으면 나눠 먹으려고 나왔으면 나눠 드리면 되지 뭘 치사하게 종목을 가립니까? 그죠? 중요한 건 그 실시간에 사고 파는 타이밍은 여러분께 다 오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유하실 분들은 제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종목들 매수 타이밍이 언제쯤 할 거냐면은 8월 말에서 지금 이제부터 슬슬 시작하거든요. 지금부터 해서 9월까지 시장을 보면서 좀 9월 중에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9월 중순쯤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9월 중순에서 9월 말 정도 많이 떨어질 거니까 그때 살려고 들면 들어왔어라 호흡을 좀 맞추는 시간이 한 달쯤 걸릴 거고요. 계속 공부하시는 시간이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가던 게 뭐 다이빙해서 훅 내려갈 거고 그때 인버스 지금 슬슬 이제 오늘부터 조금 사거든요.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거 인버스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바닥에서 매수할 거고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럼 얘가 10월이나 11월에 최고점이에요. 다 정리하고 인버스에 몰빵해서 그냥 밀어붙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초 정도에 아마 바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최바닥에서 우리는 못 사서 주식 사서 오래오래 묵힐 생각이에요. 계속 한 종목 얘기하고 또 하고 얘기하고 또 하고 몇 달 동안 끌고 갈 생각이니까 그래서 사이클은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시황에 대해서는 그 정도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오늘 못한 얘기들은 종목 얘기 조금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단톡방 빨리빨리 들어오십시오.
제가 전문가님의 한 말씀에 격하게 공감했던 이유는 제가 뭐 현대미포조선, 현대건설 그리고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던 고려아연까지 수익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뭘 그거 가지고 라고 그냥 지나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망했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제 출연료보다 더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장자봉 전문가이가 수익 나신 분들까지도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제가 이렇게 주식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장자봉 전문가님이 지금 사야 한다, 지금 사야 할 때다 했을 때 사고 지금 팔자라고 했을 때 팔다 보니 이렇게 또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나도 그런 타이밍 좀 챙겨가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매는 장중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노란톡을 통해서 장자방 전문가님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생방송 중에만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저희는 장자봉 전문가님이 9월 초까지는 현금 확보를 하자라고 말씀 주시면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장에서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꾸준하고 안전하게 하반기에도 내년 상반기에도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비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루 만에 더블 시세를 수익으로 거뜬하게도 챙겨가시는 만큼 오늘 이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장자봉 전문가님과 함께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저와 함께 간단하게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에서는 시장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방향에 여러분들 진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수익을 챙길 수 있고요. 시장이 하락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선물 옵션에서는 시장이 하락하는 방향에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양 방향을 수익으로 챙겨 가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선물 옵션인데요. 자, 최근 장자방 전문가님이 선물 옵션 매매한 비법들로 저희가 이러한 전략들 하나씩 챙겨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예, 시장에 관한 얘기를 좀 하나만 더 드리고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근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면 손해가 납니다. 자, 이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어요. 아래에. 그리고 이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축구를 아무리 잘하는 뭐 메시가 오든 홍명보가 오든 뭐 어떤 박지성이 와서 싸우더라도 이 밑에서부터 공을 차서 올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 어떤 선수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냥 조기축구 회원이 하더라도 그러면 저처럼 축구 되게 못하는 사람이 가서 제가 여기서 공을 뻥 차도 제가 차는 그 공에 흘러가는 속도를 세계적인 선수라도 막기가 쉽지 않을걸요. 제 골대로 이렇게 집어넣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상승을 거꾸로 치고 올라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주식은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와 또 제가 지금 시장 분석하는 것 같은 이런 제 강의들을 들으세요. 그분들은. 그래서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수많은 것들을 돈을 내고라도 배웁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많은 돈들을 운영을 해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시는 분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 거고 공부조차 안 하시고 그냥 남의 말 듣고 야, 종목 뭐가 괜찮다니 너만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막 했다가 종목 물렸다 그러면 다 너만 알아? 아니면 누가 TV 나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과연 TV 나와서 누군가 얘기해 주고 너만 알아 하는 것이 과연 쓸모 있는 종목이냐라는 걸 한번 여러분 걸러보시란 얘기예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면 작년 1월 4일 날 제가 팍스비 와서 지금 8월입니다. 그럼 20개월 됐거든요. 근데 20개월 내내 조정장이고 하락장이었어요. 그 중에 제가 여러분께 피해를 끼친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어요. 이해하실까요? 단 한 종목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방송국 저희 직원분들이나 저희 회사 직원분들조차도 제가 하는 종목을 삽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좀 접근하시려면 하락이라는 사이클에도 수익이 낼 수 있어야 되고 상승에도 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물 옵션은 상승일 때는 선물을 매수해서 올라가는 만큼의 이익을 냅니다. 그리고 하락을 할 때는 선물을 매도해서 내려가는데, 자, 선물 옵션을 얘기하잖아요. 자, 화면 한번 보실게요. 제가 화면에 선물과 옵션이라는 걸 두 가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자, 선물이라는 종목하고 옵션이라는 종목이 두 개의 종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방향성 게임을 하는 거라, 선물은 올라갈 때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옵션을 하는 사람은 콜 옵션을 매수하면 돼요. 그러면 올라가는 방향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선물에서는 매수고 옵션에서는 콜 옵션이다. 그럼 장이 빠지면 하락하는 방향은 선물에서는 매도 진입을 하는 것이고 옵션에서는 풋 옵션을 사시면 돼요. 이 두 가지 개념만 머리에 기억하시고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틀치를 좀 한번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함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날은 하루 종일 상승을 했던 원웨이 상승장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지금 저희 교육생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저 단톡방에 수익을 계속 인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서 이분은 매매 자금이 얼마 가지고 움직이냐면 한 1,000만 원에서 만원야 2천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11일 날에 제가 전날에 올라갈 거니까 콜 옵션을 매수해서 오버하시면 좋겠다라고 사인을 드렸어요. 저는 옵션 오버를 한 달가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사람이라 그 얘기를 할 때는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했냐면 여기 지금 금액을 보시면 1,572만 원어치 샀는데 얘가 수익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3,490이에요. 엄청난 수익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산 금액의 2배가 넘게 당일날 수익이 난 거고요. 또 316만 원어치 종목을 2개 산 거예요. 또 하나의 종목을 샀더니 얘는 900만 원이 수익이, 그러면 거의 300% 수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당일날 4,500만 원 수익을 냈거든요. 근데 거래 시간이 얼마에 끝나냐면 9시 59분입니다. 여기 단톡방에 뭐 시간 보이시죠? 톡에 그대로 올라온 거. 예, 오전 수익 인증샷.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수익들이 가능하냐라고 여러분이 보신다면, 이분만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또 저희 교육생분 중에 한 분은 이분은 111% 수익을 냈어요. 근데 많이 안 샀어요. 보시다시피 341만 원 수익인데 111.99%예요.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 사가지고 340만 원 정도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300만 원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한 달 월급 정도예요. 누구나 다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하시면 돈 벌기 되게 쉬워요. 그러면 두 분만 돈 잘 번 사람만 얘기했냐라고 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보시면 아침에 보시면 9시 32분에서 9시 58분까지거든요. 지금 몇 명인가요? 대충 세봐도 한 5, 60명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모든 분이 한 방에 다 수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시황을 드리는 건 각자 그릇에 따라서 많이 버냐 적게 버냐의 문제이지 손해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랑 거꾸로 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랑 거꾸로 하지 않고 정방향만 운영하신다면 사실은 주식보다 훨씬 안전해요. 주식은 떨어지면 다 먹거든요. 선물 옵션은 상방 받다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상방 포지션 손절하고 하방으로 방향만 바꾸면 돼요. 굉장히 심플한 구조예요. 1 아니면 0이거든요. 오케이? 이진법 아시죠, 여러분? 1이냐 0이냐, 상방이냐 하방이냐 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상방 볼 거야, 하방 볼 거야 하면 선택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선물 차트는 전날 차트 대비 갭 상승을 이만큼 한 거예요. 잘 안 보이네요. 예, 갭 상승 이만큼 했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더블 수익이 난 거고, 이만큼 올라와서 차익 실현하고 눌렀다 사가지고 올라올 때 차익 실현 끝낸 겁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선물로만 보면 잘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제가 옵션 차트를 좀 갖고 와봤어요.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아까 장이 올라갈 때는 뭐가 수익 난다 그랬죠? 콜 옵션. 그죠? 그래서 아침에 이 왼쪽에 있는 게 콜 옵션 차트예요. 그래서 여기 11만 원, 12만 원대 매수해가지고 얘가 얼마 갔냐면 20만 5천 원에 저희가 바닥 대비 약 더블 정도, 2배 정도의 수익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내서 아침에 시작해서 9시 55분에 매매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보통 장시간 1시간 정도의 매매가 거의 끝이 나요. 그래서 장이 올라갈 때 거의 2배 정도의 시세를 냈다. 전날부터 가지고 오신 분은 전날 저가가 0.3도 3만 2천 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21만 5천 원 갔으니까 37에 21 거의 7배 정도, 700% 정도 시세가 터진 거예요. 근데 당일날 매매만 하시는 분들도 거의 2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저점 대비 고점까지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상승장의 선물 옵션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주식은 상한가가 30%예요.
근데 선물 옵션은 상한가 개념이 없어요. 물론 뭐 사이드카가 걸리면 걸리긴 합니다만 옵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맘먹고 내면 10배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자산이 10배가 늘어나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예전에 2020년에 코로나 터질 때 그때 3월이었나요? 아마 그때 3월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 머리털 나고 가장 최대치가 얼마였냐면 제가 그날 거의 풀베팅을 했어요. 하방에다가. 근데 그게 7배 반 8배까지 시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한 9배, 900% 가까이 찍혔었는데 오 하다가 저도 거의 뭐 흥분해가지고 오 하다가 못 팔았어요. 그래서 7배 정도 시세에 팔아먹으면서 제가 아마 선물 옵션을 한 것 중에 가장 제가 6년, 17년째 매매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대의 수익을 냈던 날이에요. 2020년도에 3월이 그 만기가.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50%에서 100% 정도 시세 나는 거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별로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다만 많은 자금을 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뭐 어떤 분은 그래서 아까 1, 2천만 원 갖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많이 하면 5천만 원, 1억 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 정도를 그 흔들림을 견딜 만한 간이 커지시려면 시간이 1년, 2년, 3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금액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000에서 2천 정도 가지고 충분히 트레이딩 할 수 있고 그 1, 2천만 원이 어떤 주식에서 보면은 한 1, 2억 정도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요. 퍼포먼스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 하락을 보시게 되면 이때는 시가고가 이때도 보면은 지금 수십 명이 수익이 나죠. 예, 시가고가 계단식 하락. 이분 보시면 또 한 분은 이 하락장에 얼마를 벌었냐면 1,539만 원을 벌어요. 매매 금액은 실질적으로 투자하신 금액은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 대비 더블 정도 났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 또 한 분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락에 한 종목은 78% 수익률, 또 한 종목은 37% 당일이에요. 근데 이 시간대가 오전이고요. 또 한 분은 보시면 12시 9분에 당일 매매로 이분도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운영하시는 분인데 490만 원을 버세요. 저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차트 보시면 계단식 하락입니다. 근데 얘가 우리가 뭘 가지고 볼 수 있냐면 이때는 하락할 때는 뭘로 하냐? 예, 풋옵션을 가지고 떨어질 때 이렇게 잡아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 옵션은 상승과 하락 두 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만 하겠다고 고집하지 마시고 어렵다 위험하다 남의 얘기 듣지 마십시오. 돈 못 버는 사람들이 말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돈을 번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배워서 성장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단톡방 들어오셔서 저랑 하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이제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할 타이밍이거든요.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가져가시고 시황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주식이 부수입이고요. 선물 옵션이 주수입인 만큼 장자봉 전문가님 1시간 만에 상백 %라는 수익을 여러분들 직접 인증샷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는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고요. 반대로 시장이 떨어질 때는 꾸준하게 또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는 선물 옵션 혹시 궁금하다 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전략들을 세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선물 옵션이라고 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불리는데 여러분들 장자방 전문가님과 노란톡을 통해서 꾸준하고 안전하게 공부하고 시작하신다면 이러한 수익 여러분들도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매일매일 시장 전략들, 특히 선물 옵션에 대한 전략들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에서도 여러분들 앞으로 유망한 타이밍이 온 섹터와 종목들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주식시장 전략들과 선물 옵션에 대한 전략까지도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1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장자방 전문가님의 선물 옵션에 대한 전략들 노란톡을 통해서 무료로 챙겨 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밤 9시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